드라구신 이적이 이 토트넘 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킬패트릭 기자가 올린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은 드라구신에 대해 제노아와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드라구신과 계약을 완료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폴리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드라구신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분명히 드라구신도 토트넘행에 관심이 있고 에이전트도 심지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폴리가 이제는 드라구신의 이적료가 약간 높기도 하고 아무래도 토트넘행을 드라구신이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까 나폴리가 다른 선수들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토리노의 부온조르노, 이 선수도 이제 드라구신만큼이나 지금 세리아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사실 오히려 이 선수가 이적료가 더 높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부온조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승선을 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드라구신 영입이 안 되니까 이 선수의 영입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 그냥 기사가 아니라 유력 기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루마니아 언론이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 영입 경쟁에서 토트넘, 나폴리와 함께 같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1월 이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협상의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심지어 플라텐버그 하면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아주 공신력이 높은 기자잖아요. 이 기자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며칠 동안 드라구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계약과 이적 세부 사항을 제노아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2,500만 유로에다가 보너스까지, 그러니까 제노아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텐버그의 이제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상태에서 가장 구체적인 드라구신의 이적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텐버그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안 폴크, 이 기자도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바이에른 뮌헨의 영입 리스트에 새로운 센터백의 이름이 올라왔다, 드라구신, 그리고 토트넘도 이 드라구신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다. 바이에른 뮌헨이 직접적으로 드라구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 영입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 쪽 기사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과 개인 합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완료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다이어를 선택하고 토트넘은 드라구신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런 류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주말에 플라텐버그가 어떤 이야기까지 올렸냐면 다이어와 바이에른 뮌헨 간에 완전한 개인 합의가 됐었다.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연봉, 이적료까지 나왔어요. 2025년까지 계약이 되고 이적료는 500유로 미만, 그리고 심지어 투엘과 다이어가 연락을 한 상태고 바이에른 뮌헨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이어를 기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벌리와의 경기가 끝나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다이어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이어가 떠나는 것 같은 인터뷰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독일 쪽의 소식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의 영입은 말 그대로 보험용 영입으로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여러 수비수를 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이어는 순위가 낮은 상태죠. 그러면 다이어는 이미 개인 합의까지 마무리를 지어놓고 그리고 토트넘과의 어느 정도의 이적료 협상까지 마무리 지어놓고 다른 선수를 노리다가 정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못할 것 같을 때 다이어의 영입을 완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 드라구신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의 무키엘레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엘 감독은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라이트백 포지션에 이상적인 후보라고 믿고 있는 무키엘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키엘레가 라이트백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무키엘레는 센터백도 되고 오른쪽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찾고 있는 적합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풀백도 볼 수 있고 센터백도 볼 수 있는 멀티형 수비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게 있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러면 무키엘레의 대체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킬레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은 파리 생제르맹의 결정에 달라질 예정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파리 생제르맹 쪽 기사에 따르면 이 무키엘레에 대한 제안을 파리 생제르맹은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바로 지난주에 슈크리니아르가 부상을 당해서 거의 시즌아웃급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도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생긴 상태라서 무키엘레에 대한 제안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의 이 리스트에서 무키엘레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드라구신 쪽으로 바이에른 뮌헨도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러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이적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토트넘이 드라구신의 영입이 사실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적료를 빨리 맞춰줬으면 바이에른 뮌헨이 들어올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토트넘이 어쨌든 이 제노아와 이적료 협상을 하다가 약간 길어지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갑자기 끼어든 상태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이제 영입이 필요한 상태이긴 하잖아요.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이 3명뿐이고요. 그리고 백업 수비수가 원래는 파바르나 스타니시치가 있었죠. 스타니시치는 임대를 갔고 파바르는 아예 이적을 해버리면서 네 번째 센터백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가 거의 혹사 수준으로 뛰었죠. 센터백 1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다이어를 비롯한 무키엘레 그리고 드라구신까지 노리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팬의 눈으로 봐도 드라구신이 다이어보다는 더 좋은 선수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에 더 적합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투엘 감독이 3백을 원래 잘 쓰는 감독이에요. 만약에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전반기와 다르게 부상이 없다. 그리고 2월 달에 김민재가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드라구신까지 영입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마 투엘 감독이 3백도 고민을 해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첼시에서는 이미 3백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했던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를 보면 드라구신을 영입하는 요 이야기는 당연히 플라텐버그나 폴크라는 바이에른 뮌헨의 유력 기자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을 봐도 드라구신을 노릴 만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드라구신을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을 하면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 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이어가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이번 시즌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무키엘레의 영입이 잘 풀리면 반대로 드라구신 영입을 굳이 바이에른 뮌헨이 노리지 않으면서 드라구신 영입을 토트넘이 쉽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드라구신의 영입이 빨리 끝날지 안 끝날지도 약간 안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드라구신의 영입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가 끝나기 전에 토트넘은 완료하기 원한다. 주말에는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드라구신의 영입을 확정짓길 원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더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제노아가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했을 때 그 금액을 빠르게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거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이 경쟁을 붙으면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한 게 사실이죠. 킬패트릭 기자에 따르면 지금 드라구신이 바이에른 뮌헨과 나폴리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난주 말에 드라구신 쪽에서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경쟁이 붙으면 토트넘이 우세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킬패트릭 기자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토트넘적인 관점이고, 선수 입장에서도 보시면 우리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때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한다, 그래서 맨유를 선호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들어오니까 바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선언했죠. 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커리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팀의 체급상 토트넘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한다, 요 이야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참전하면서 아예 논외로 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디마르지오의 기사에 의하면 AC 밀란도 드라구신의 영입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냐면 유벤투스에서 제노아로 드라구신이 올 때 향후 재판매 지분의 20%, 그러니까 드라구신의 이적료의 20%를 유벤투스에게 줘야 된다 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제노아가
이적료를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포함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도 하고 AC밀란의 콜롬보를 제노아에게 이적시키면서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노아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센터백을 빨리 영입하는 게 필요한 상태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빠른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마당에 만약에 드라구신 영입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빠르게 다른 수비수들 예를 들면 에버튼의 고드프리라던가 본머스의 켈리라던가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라던가 요런 이제 선수들을 토트넘도 빨리 다음 명단을 고르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의 영입을 실제로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드라구신이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에 더 적합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로익 바데에 대한 소스는 그렇게까지 공신력이 높은 소스는 아니긴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토트넘이 협상에서 우세를 달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습게 볼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